네, 안녕하세요. 2014-110 유한진이고요. 네, 오늘은 6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지금 시간은 오후 12시 44분이고요. 네, 이런 것들이 자꾸 뜨네요. 네, 지금 이제 10주차 오늘 나비치 매몰을 발표를 할 거고요. 좀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또 이제 얼마 조금만 있으면은 이제 또 학교를 다시 가야 돼서 한 두어 개 정도 녹음 그 영상을 더 찍은 다음에 학교를 갈 것 같습니다. 요즘 되게 날씨가 많이 더워서 방에는 선풍기나 또 에어컨을 많이 트시는데, 그런 걸 계속 틀고 주무시면 밤에 또 온도가 내려가서 그런 선풍기를 트는 게 좀 독이 될 수 있어요. 좀 감기도 걸릴 수 있고, 여름에 감기 걸리면 좀 잘 안 낫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하시고, 이제 밤에 요즘 타이머 기능이 있으니까 그런 거 쓰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두들 다 건강 챙기시고, 이제 방학 때는 또 운동하기 좀 좋으니까 시간이 학교 다닐 때보다 남잖아요. 물론 과제를 해야 하고 또 그래야 되는 건 맞지만, 그래도 그런 것보다는 개인의 이제 건강을 좀 더 챙기는 게 우선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제 10주차 나비치의 매몰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했던 그런 과정은 이제 뭐냐면, 처음에 이제 기초상을 만들었죠. 기초상을 만들고 나서 이제 그 기초상에 올라갈 교합제도 이제 왁스 블록을 이용해서 교합제를 만들었고요. 이제 그 교합제를 기초상과 좀 스무스하게 연결을 해서 상악이면 상악, 하악이면 하악의 크기에 맞게 이제 연결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인공치를 배열을 해야 되는데, 그 인공치가 사람의 얼굴 형태, 또 색깔,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먼저 어떤 인공치를 식립을 할 것인지를 설정을 먼저 했었죠. 그래서 그 환자에게 맞는 인공치의 색, 크기, 형태를 결정한 다음에 그 인공치를 교합제 위에다가 식립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인공치를 식립을 하기 위해서 좀 몇 가지의 규칙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규칙들에 맞춰서 전치부와 구치부를 나눠서 그 규칙들에 의해 인공치들을 식립을 했고요. 이제 인공치를 식립을 한 다음에 그 교합제가 최종 이치상과 같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제 메모리 이후에 뭐 온성 과정과 레진 전입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교합제들을, 왁스로 됐던 교합제들을 이제 레진으로 바꿔줄 거예요. 열중합 레진, 저희는 열중합 레진을 써서 그 메모제 그 교합제들을 레진으로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그 레진으로 바꾼 교합제를 뭐 연마를 통해서 최종 이치상, 최종 이제 환자의 구강 내에 적합되는 그런 인공이치, 총이치로 만들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매몰 과정을 거쳐야겠죠. 매몰 과정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비치의 매몰. 나비치 이제 인공치의 배열과 치은 형성이 끝나면, 치은 형성이 이제 인공치 조각이에요. 이제 임시 위치상인 나비치를 영구 위치상인 치은색과 비슷한 레진으로 교체하기 위해 모형에 부착된 나비치를 함속에 넣고 석고나 한천으로 채우는 과정입니다. 이제 저희는 이제 학교에 그 한천이 있긴 하지만 한천을 좀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교적으로 다루기 쉬운 석고를 이용해서 그 나비치를 석고로 메모를 했는데요. 이제 메몰은 총 3단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1차 메몰과 2차 메몰과 3차 메몰. 3차 메몰이 있는데요. 그것도 이따가 제대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수지 의치를 만들 때 이제 메모를 준비하는 건데요. 이게 상악과 하악, 또 메모를 하기 위해서는 상함과 하함, 그리고 디스크, 이렇게 3가지가 필요합니다. 그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뚜껑도 필요하고요. 그 그림은 이제 상악의 그 함인데요.
상악도 상암 하암이 있고 하악도 상암 하암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암과 하암을 연결을 시킨 다음 아랫부 하암은 디스크로 윗부분 이제 뚜껑으로 막아서 이제 매몰재가 새어나가지 매몰한데 그 매몰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관점인데요. 그 메모를 하는 준비 과정에 이제 그 상암과 하암이 같은 번호로 맞춰져야 이제 그 제대로 된 금속 대 금속 결합이 이루어져서 메탈 투 메탈 결합이 이루어져서 좀 더 제대로 된 메모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메몰 함을 가져갈 때, 플라스크를 가져갈 때 그 번호를 맞춰서 가져가고 또 그 번호가 맞는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름까지 적었던 굉장히 세세하게 이루어졌던 과정인데요. 그것만큼 그렇게 한 만큼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저 이렇게 보이는 게 이제 1차 메모를 끝낸 상태입니다. 1차 메모는 그 의치상과 그 함과 그 사이에 그 약간의 공간을 부여해 주어서 이제 좀 뜨게 만드는 작업이에요. 한 6mm 정도 올라오게 만드는 작업인데 그 일단은 석고끼리의 결합이기 때문에 석고들은 굉장히 잘 붙는 성질이 있잖아요. 석고끼리 1차 메몰은 보통 석고로 하고요. 2차 메몰도 보통 석고로 하고 3차 메몰은 경석고로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제 경석고가 올라가는 부분이 이제 경석고의 부분이 인공치가 식립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경석고에다가 인공치를 식립을 하려면 이제 메몰을 한 다음에 그 메몰 함에다가 좀 압력을 가해서 그 매몰재가 그 인공치가 제대로 그 경석고 위에 올라갈 수 있도록 좀 압력을 주는데 그 보통 석고를 하게 되면 보통 석고는 경석고보다 좀 그 강도가 낮잖아요. 그래서 보통 석고로 만약에 3차 메모를 한다 그러면 보통 석고가 부서지거나 또 인공치에 또 크랙 같은 그 균열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강도가 단단한 그 경석고로 사용해서 3차 메모를 하게 됩니다. 근데 또 여기서 또 생길 수 있는 질문점이 왜 굳이 또 단단한 걸 원하면 초경석고를 하지 왜 경석고를 하느냐, 그거에 대한 것은 이제 좀 현실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초경석고는 경석고보다 가격이 좀 비쌉니다. 그리고 굳이 초경석고를 쓰지 않아도 경석고의 강도만으로도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경석고를 사용해서 3차 메모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석고들끼리 메모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1차 메모리 끝난 그 함에 저렇게 좀 튀어나온 부분은 제거를 해주시고요. 메탈 투 메탈 결합이 될 수 있도록 메탈 부분에는 석고가 없게 깨끗이 하게 해준 다음 그러니까 석고 분리제를 도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석고끼리 만약에 부딪히고 그러더라도 제대로 뽑아낼 수 있고, 또 이제 함과 함을 분리를 해야 되는데 또 함과 함의 분리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석고 분리제를 도포하지 않으면. 그래서 석고 분리제를 제대로 도포해서 이제 함과 함의 분리를 제대로 시켜줘야 됩니다. 1차 메모는 이렇게 의치상의 바닥 부분만 닿도록 메모를 하고요. 2차 메모는 교환면까지만 보이게 메모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왜 메모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야겠죠. 그 의치상 부분의 왁스를 레진으로 교체하기 위해 레진이 전입될 음영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 왁스를 나중에는 다 없애줘요. 그 뜨거운 물을 부어서 왁스를 정말 깨끗하게 다 제거를 하는데 그 왁스가 없어진 부분이 몰드가 생기겠죠. 이제 음영이라고 하는데 그 몰드에다가 레진을 부어줘서 그 레진을 최종 의치상으로 만들어주는 게 그 메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메모를 한 만큼 그 왁스가 있던 자리에 빈 공간이 생기면 그 빈 공간에 레진을 넣기 위해 이제 메모를 하는, 이제 지금 보시는 게 1차 메모의 과정인데요. 이렇게 아랫부분 디스크와 같이 하암의 아랫부분에 석고를 부어준 다음 저렇게 넘쳐나는 부분이 있으면 넘쳐나는 부분을 제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함과 그 의치를 이제 균형을 맞추어서 저렇게 그 세워 주어야지 제대로 된 메모리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2차 메모리가 3차 메모리 완료되면 저기 보이는 노란색에 인공치가 식립되어 있는 거 보시죠. 저게 이제 3차 메모를 한 경석고에 인공치가 식립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왁스를 다 제거를 깨끗하게 제거를 할 때 저희는 이제 뜨거운 물을 끓여서 전기 포트에 뜨거운 물을 담아서 그 뜨거운 물로 왁스들을 다 부어주어서 왁스를 제거했습니다. 좀 깨끗하게 제거를 해줘야 나중에 레진이 전입될 때도 그 제대로 된 전입이 가능할 수 있겠죠. 왁스 찌꺼기가 남아 있으면 그 왁스 찌꺼기 부분에는 레진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 또 제대로 된 그 최종 이치상을 만들어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왁스를 다 씻어낸 다음 그 함이 지금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또 식혀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다 식은 함에 다시 그 빈 공간이 생기죠. 빈 공간에다가 레진을 전입을 해줘야 됩니다. 저기는 왜 하얀색에 레진을 전입을 하느냐? 저것은 하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악은 상악에 비해서 그렇게 큰 힘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그 보통 석고를 사용을 해서도 3차 메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3차 메모에서 보통 석고를 사용합니다. 지금 저희 보시는 방법은 그 가압 성형이라고 해서 손으로 직접 눌러서 그 레진을 전입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 세 가지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레진을 전입하는 방법에 세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압 성형, 두 번째는 유입 성형, 세 번째는 주입 성형이 있습니다. 이 중에 그 시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그 임상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은 가압 성형법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장 다루기가 쉽고 레진을 병상에서 그 도우 스테이지에서 눌러주기만 하고 그 다음에 그 가압기를 이용해서 과잉의 레진을 제거하기만 하면 되는 간단한 방법이기 때문에 가압 성형법을 자주 씁니다. 그러나 가압 성형법은 유입 성형법이나 주입 성형법과는 달리 좀 그 의치상이 제대로 레진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 좀 효과적인 뭐랄까 제대로 좀 정확한 레진 전입을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그럼 정확한 레진 전입을 기대하기 위해선 유입 성형이나 주입 성형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그 왁스를 깨끗하게 씻어낸 함에 저렇게 레진을 손으로 한 다음 저 가압 성형용 함에 필요한 가압 성형용 프레스가 있습니다. 저 프레스의 손잡이를 계속 눌러주면 압력이 증가를 하는데요. 가능한 한 그 많은 힘을 가해서 레진을 빼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과잉의 레진을 제거해서 좀 필요 없는 부분은 다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강한 압력을 주어서 남은 레진을 다 뽑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것은 유입 성형법인데요. 그 한천이나 그 아가나 실리콘으로 메모를 한 다음 상온에서 중합되는 유입용 자갑 중합 레진. 그러니까 좀 자가 중합 레진은 저번에 그 기초상을 만들 때 설명드렸다시피 공기 중에서 자기가 스스로 이제 중합이 되는 레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레진을 함 속의 음영에다가 유입을 하는 거예요. 좀 흘러 들어가게 해서 유입이라고 말을 하는.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초록색으로 된 것이 그 아가로 된 함이에요. 그래서 이 액체상에 저기 보시는 것처럼 액체상의 레진을 저 구멍 속으로 집어 넣어서 좀 더 제대로 그 정확한 그러니까 좀 기포가 좀 없는 그런 딱 함에 맞는 그러한 양의 레진이 주입되도록 할 수 있는 그 유입 성형법입니다. 그러나 이게 시중에서 왜 쓰이지 않느냐면 만들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과정이 좀 많고 그렇기 때문에 가압 성형법을 해서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정확도를 굳이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유입 성형법을 통해서 얻어야 하느냐. 그것 때문에 유입 성형법은 가압 성형법과 주입 성형법에 좀 과도기 형태에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입 성형법은 지금 임상 기공소에서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주입 성형법입니다. 음영 크기의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석고에 하는 것이 좋고 병상의 열중합 레진, 그러니까 병상은 도우 스테이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우 스테이지에서 함 속에 넣은 그 전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기압에 의한 피스톤의 움직임, 공기 압축기가 있어야 그 제대로 그 인젝션을 할 수 있겠죠. 저기 이름에 보시는 것처럼 인젝션, 주입
주사 이런 뜻인데요. 그 밑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파란색이 이제 공기 압축기와 연결된 호스입니다. 저기서 이제 공기를 다 빼준 다음에 진공 상태로 만들어요. 그래서 병상에 그 레진 혼합물을 저 앞에 보이는 주둥이에다가 넣은 다음에 함과 연결을 시켜놓은 그런 연결선이 있습니다. 그 연결선과 이어진 그 부분 주입구에 병상까지 혼합을 시킨 그 레진을 이제 주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병상 레진물을 넣은 다음에 그 홍기압에 의해서 넣어주면은 진공 상태이다 보니까 좀 더 기포도 없고 제대로 정확한 이제 함 내부의 그런 의치를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좀 사랑받는 주입 성형법인데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좀 더 가격도 내려가야 되고 좀 더 간편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그림이 잘 보여서 잘 보이지 않아서 제대로 설명을 못 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파란색의 호스가 공기 압축기와 연결이 되어 있는 호스입니다. 그래서 옆에 또 A번에 보면은 저런 단단한 함이 있습니다. 저 함은 왜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어졌냐면 공기 압축력이 생각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강한 공기 압축력을 견디기 위해 견고하게 함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그래서 저렇게 그 피스톤 주사기 모양처럼 되어 있는 부분에 이제 그 병상문에 레진 혼합물을 집어넣어서 그 함과 일체되도록 보시면 함 속에 저렇게 주입구가 있어요. 그래서 저 주입구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레진 혼합물을 넣은 다음 저 공기 분사기를 풀어주면 그 여태까지 있던 압력에 의해서 그 병상의 레진 혼합물이 그 끝부분까지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레진 혼합물이 좀 많다. 그래도 그 앞에 있는 부분에 그 남은 이제 과잉의 레진을 담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과잉되게 넣는 게 사실 낫겠죠. 좀 부족한 것보다 좀 과잉의 레진이 나오게 하는 게 좀 더 부족함 없이 제대로 빈 공간 없이 압축 공기를 그 레진을 넣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과잉의 레진을 넣어서 남은 부분을 남게 하는 게 좀 옳다고 생각을 하네요. 근데 이거는 아까 설명드렸던 그 이제 상항과 하함인데요. 상항용 하함과 하항용 하함인데요. 왜 이 두 개의 크기가 다를까요? 네, 맞습니다. 그 상항은 뒷부분이 이렇게 하악처럼 레트로몰라 패드가 없어서 좀 더 튀어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렇게 뒷부분이 올라갈 필요가 없고요. 하악은 이제 레트로몰라 패드가 있기 때문에 저 부분까지 그 매몰제를 집어 넣기 위해서는 좀 더 그 하악 쪽에 그 뒤쪽에 부분이 올라와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저렇게 하악용 하함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네, 이제 아까 설명 드리지 못했던 2차 매몰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렇게 붓으로 먼저 매몰할 그 일치상 사이 그 엠브레저 부분을 먼저 저렇게 해줘야 그 기포가 없이 제대로 이제 저 부분을 따낼 수 있겠죠. 그러게 굉장히 중요한 게 기포가 만약에 생긴다고 하면 그 기포가 생긴 부분에 또 레진이 전입이 돼가지고 좀 표면도 안 좋고 이제 할 때 그 레진 촬영 의치상 연마를 할 때 굉장히 큰 그 뭐라 그러지? 굉장히 힘들게 그 레진 연마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방지하기 위해서 저렇게 붓으로 부분을 깔끔하게 먼저 매물제를 주입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이게 좀 잘못된 게 교환면은 그 완전히 덮어버리면 그 일치상이 제대로 이렇게 그 인공치가 제대로 그 교환면에 있는 3차 매몰제 포함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완전히 덮어버리면 안 되는데 좀 잘못 나온 것 같네요. 네, 이제 3단계 매몰입니다. 그 3단계 매몰은 그 아까 2차 때 그 교환면을 다 덮어버린 것을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3차에서 경석고를 이용해서 좀 넘치게 하도록 한 다음에 뚜껑을 닫아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좀 부족한 것보다 넘치는 것을 제거하는 것이 빈 공간을 완전히 없애버렸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함의 내부를 빈 공간이 없게 제대로 맞춰줘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좀 든든하게 제대로 메모리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메모를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경석고를 사용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압력기 프레스에 넣었을 때 그러한 인공치가 제대로 그 경석고에 그 박힐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좀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런 강도를 견디는 역할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메모리 3차 메모리까지 끝나게 되면은 그 여분의 경속고를 다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 매몰제 팽창을 막기 위해서 이제 그 클램프 넣어서 이제 경속고 팽창을 좀 막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그 내부에서 경속고 팽창을 할 수 있도록 그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램프나 프레스에 약간의 압력을 있는 상태로 두어야겠죠.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보통석고를 사용을 하게 되면 좀 더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그 인공치가 제대로 인공치 배를 틀어질 수도 있고 또 이제 인공치가 좀 크랙이 갈 수 있는 그런 안 좋은 상황이 일어날 수 있어서 이렇게 경석고를 이용해서 3차 메모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인공치가 다 식립이 된 그 3차 매몰제에 위치가 다 이렇게 포함이 되면 그 기초상과 위치가 들어갈 그 부분에 그 레진 분리제를 도포를 해줘야 됩니다. 레진 분리제를 도포해 줘야 그 석고와 레진이 닿는 그러한 것을 다 막아줄 수 있죠. 석고와 레진이 붙으면 그 나중에 그 최종 치상에서 그 석고를 다 제거할 때 좀 힘들기 때문에 레진 분리제를 다 도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레진 분리제를 다 도포한 다음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가압성형법, 유입성형법을 이용해서 그 일치상을 만들기 위해 레진을 전입을 한 다음 이제 온성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온성의 과정은 다음 주 11주 차에다가 제대로 설명을 해드릴 테니 이제 다음 11주 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